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선함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악의 부재가 곧 선의 존재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직선을 떠올려 봅시다. 음수, 즉 마이너스가 있고 양수, 즉 플러스가 있으며 그 사이에는 0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상태인 0은 음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수도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0일 뿐입니다. 수직선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5, 4, 3, 2, 1이 있고 0이 있고 다시 플러스 1, 2, 3, 4, 5가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아. 나는 여성을 학대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아. 나는 이런저런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 즉 마이너스 영역의 것들을 제거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긍정적인 행동, 즉 플러스 영역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거대한 0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의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마트의 지친 표정을 한 계산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에 지쳐 퉁퉁 부은 발목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것.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선함을 실천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공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위험한 남자가 되십시오. 위험하다는 말이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가죽 재킷을 입고 가슴을 부풀린 채 거들먹거리며 나는 위험한 남자다 라고 외치는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위험한 남자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 공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종종 가장 조용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뒤편 목장을 관리하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아내와 함께 양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10마리 남짓한 작은 무리였죠.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쪽 양들 구경하러 함부로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의 양치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는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물어뜯을지도 몰라요. 저는 며칠 동안 그 개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개는 분명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 서서 사자처럼 갈기를 바람에 흩날리며 온 세상에 내가 바로 위험한 존재다 라고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길가로 내려와 지나가는 모든 것을 향해 지저대며
자신의 위험함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는 그저 묵묵히 양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양들에게는 전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죠. 멀리서 보면 심지어 양들 중 한 마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곳에 다가가 양 한 마리라도 해치려는 기색을 보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좋은 남자라는 개념과 연결해 볼 때 당신이 위험한 남자가 아니라면 온전히 좋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의 실천입니다. 요즘에 저는 느긋하고 부드러운 중년의 남자입니다. 말도 천천히 하고 행동도 느릿느릿하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제 앞에서 제 아내에게 단 한마디라도 무례한 말을 내뱉거나 제 딸들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걸려온다면 저는 상대에게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즉 저의 양떼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남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양이 아니라 양치기 개다. 나는 내게 소중한 이들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신체적인 단련이 따라와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교양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즉,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진정한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로 우뚝 서는 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공한 이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강연을 들으며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평온하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의 아이들은 지금의 평온한 아버지가 아닌 과거의 다혈질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인생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과거의 저는 더 나은 방법을 몰랐던 성미 급하고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제 삶을 짓눌렀고 저는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저는 전혀 평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매일 밤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당장 그 빌어먹을 뉴스를 꺼버리십시오.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가만히 있는 냄비를 젓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조용히 그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저 또한 오랜 친구나 심지어 가족과도 거리를 둔 경험이 있습니다. 평온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지도 자부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아침 설탕과 카페인으로 가득 찬 에너지 드링크나 탄산음료를 들이켜고 있다면 당신은 평온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매일 탄산음료 6캔과 아주 단 아이스티 2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죠. 제 삶은 늘 흥분과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출근길에 심장을 울리는 시끄러운 음악까지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기 싫은 직장을 향해 설탕 범벅인 아침 식사를 하고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소리를 지르듯 달려가 일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기계 소음, 그리고 갈등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신경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만드십시오. 음악을 바꾸고 설탕과 카페인을 줄이고 당신의 삶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평온함을 되찾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평온한 상태로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당신의 이성을 지켜주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모든 논리와 이성은 창문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평온함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에게 깊은 통찰과 관점을 주는 책들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는 평생에 걸쳐 배우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닙니다. 지혜는 당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석에 앉아있는 조용한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말이 선하고 유익하며 도움이 되거나 혹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교훈을 줄 수 있을 때만 입을 여십시오. 그 외의 시간에는 지혜롭게 침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닮고 싶은 그 남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인 척 연기하십시오. 마음속으로는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지라도 겉으로는 평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이 언제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남자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오늘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이 미래의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위대한 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그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